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소개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인데 서울대를 빼고 하면 네 번째 자율문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율문항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는 대학도 있습니다. 보통 대교협에서 설정해놓은 공통문항 1번, 2번, 3번까지 물어보는 대학이 있고 여기다가 추가로 자율문항이라고 해갖고 학교별로 약간씩 좀 더 학생들한테 더 알고 싶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네 번째 문항으로 만들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문항은 공통문항이 아니라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문항을 그래서 나머지 있는 대학들을 쭉 조사를 좀 해봤더니 크게 두 가지 요소를 물어봅니다. 첫 번째가 진로계획이고 두 번째가 학업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약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노멀하게 그냥 자기소개서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뭐 자기소개서죠. 하지만 자기 학생의 현재, 과거, 미래를 물어본다. 아니면 나의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뭐 할 건가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소개서의 전반적인 컨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 2, 3번을 통해서 많은 걸 물어봤죠. 뭘 물어봤냐면 너 옛날에 뭐 했냐? 고등학교 때 뭐 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교내생활이나 학업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뭐 나눔 배려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다 물어봤다라는 거죠. 이미 이런 것들 이미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물어보는 문항이 더 많더라라는 겁니다. 진로계획, 학업계획이라고 써진 것이 바로 현재, 과거, 미래라면 미래를 물어보는 경우가 미래를 물어보는 이런 문항이 4번 문항에 집중적으로 많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미래라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미래가 뭡니까? 아직 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 얼마 전에 유행했던 책 중에 그러니까 오래된 미래라는 책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현대 문명에 벗어나가지고 옛날처럼 살지만 훨씬 더 남을 배려하고 사는 사회가 있다더라. 뭐 라다크인가요? 그 동네 얘기를 하는 거였죠. 거기서 오래된 미래라고 했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의미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미래를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만약에 나는 앞으로 로봇을 만들겠습니다. 뭐 우주를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미래 얘기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뭘 했느냐, 뭘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진로계획이나 학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보면요. 자, 다른 여러 대학들의 자율문항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비슷하죠. 이렇게 지원 동기나 진로 계획, 학업 계획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을 얘기해라 라고 해서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계획, 지원 동기 대부분 다 비슷하죠. 아까 말한 대로 또 서울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3권을 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도 있지만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나 좌절을 극복한 사례를 만약에 있으면 추가로 더 써라 라고 추가로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중앙대 같은 경우는 보충하고자 하는 평가 요소를 집어넣어라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대는 알다시피 학생부 종합전형이 다빈치형하고 탐구형하고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약간 보는 포인트가 약간 다른 전형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를 다르게 중요한 포인트를 아예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특화시켜서 써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듯이 네 번째 자율문항은 진로계획, 학업계획이라고 하는 약간의 미래지향적인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담으라고 그렇게 대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